사각지대, 그곳에 놓여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노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만난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과 노동자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책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의 저자 이승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안녕.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개인적으로 저는 교수님이 좀 인연이 있어서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모 언론사에서 같이 이제 독자위원 네, 이런 맞습니다. 이런 거를 해서 같이 제가 교수님을 모시고 위원장님으로 모시고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뵙네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책 얘기도 책 얘기 하기 전에 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2월 4일이 고 이재학 CJB 청주방송 PD의 5주기였는데 이제 이거 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2018년에 이제 14년 차 프리랜서 PD였던 이재학 PD가 이제 CJB 청주방송의 동료 스태프들의 이제 처우 개선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프로그램에 하차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근로자 지위화기 소송을 제기했지만은 패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오래 근무는 했지만은 정규직으로 인정될 만한 계속 근무할 만한 그런 거를 이제 확인되지 못했다라고 법원에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해 2월 4일에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실 우리나라 이제 방송 PD라고 하면은 어쨌든 상당히 남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괜찮은 직업이고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비정규직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본인의 어떤 신분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일도 벌어지는 좀 사람들이 많이 놀랐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을 보고.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비정규직이 아니시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신 프리랜서 내지는 회색지대의 자영업 같은 위치에 계셨던 분인데요. 이러한 분들이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게 사실은 문제인데요. 예. 그러니까는 계약 관계는 마치 자영업인 것처럼 자영업이라고 하면 상당히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스스로 여러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시간도 참 자유롭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리랜서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수행할 때는 어떤 고정된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거나 근무 시간이 있다던가 뭐 장소가 정해져 있다던가 예. 한 방송사에서만 일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순수 자영업자와 많이 이제 동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프리랜서 같지만 사실은 프리하지 않은 이런 회색지대 이런 분들을 종속적 자영업자라고 하거나 가짜 자영업자라고 하거나 프리하지 않은 프리랜서라고 하거나 요렇게 이제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이 고 이재학 PD님께서도 그러한 모호한 지대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으로는 상당히 근로자성이 많이 있었던 것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법원에서도 이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고용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면은 지시를 받았느냐 안 그렇죠. 받았느냐 이거를 네. 굉장히 중요하게 맞아요. 봤잖아요. 지위와 근데 통제가 있었는가? 그러면은 PD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 뭐 그 위에 있는 국장이든 누가 됐든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네. 사실은. 네, 이재학 PD님의 경우에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정해진 프로그램이 있다던가 시간대가 있고 마감 기한이 있다던가 그리고 진정한 프리랜서라면은 한 방송사가 아니고 또 여러 방송사에서 활동을 한다거나 예. 이렇게 이제 어떤 독립성이 보여져야 되는데 사실은 14년 동안 이 방송국에서 상당히 지위와 통제가 많이 보여지는 형태로 일을 해왔는데 보수는 낮았고 예. 그리고 일반 근로기준법에 이제 포괄될 수 있는 여러 보장들은 전혀 이제 혜택을 받지 못하셨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사회보험도 마찬가지고. 예. 이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지난해 10월에 제가 이제 오늘 이 책 가져왔는데 예,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요. 여기 이게 그러니까 뭐 좀 이런 말 해도 되지만 교수님들이 쓰는 책이 대체로 재미가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예. 그 논문 쓰듯이 쓰시는 분들이 아니면 약간 논문 쓴 거를 약간 변형해서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책은 굉장히 뭐라고 해요. 사례가 많아서
흥미진진하고 또 이제 개념적으로도 조금 많이 와닿는 이를테면 뭐 불안정 노동자라든지 프레카리아트, 뭐 액화 노동 아니면은 뭐 이중 빈곤. 이중 빈곤은 제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요. 네. 예,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개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책을 쓰게 된 좀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뭔가 실제라고 생각할 때 그 실제를 그게 정말 실제인가? 이 실제를 구성하는 거는 상당히 사회학적으로 구성되는데 그 사회학적으로 구성된다고 할 땐 여기 권력 관계가 있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정치 상황에서도 뭐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실제와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실제가 다를 수 있듯이 예. 어떤 실제를 어떻게 우리가 구성하는가는 여기에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요. 현실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회의 노동 담론을 봤을 때 상당히 실제가 좀 왜곡된 형태들로 많이 이게 담론이 이제 범람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 불안정 노동자들이 확대되고 있는데 스스로 원해서 그런다라든가 아니면 자유 대신에 저렇게 일하는 걸 택한 것이다. 예. 이런 조금 어떤 왜곡된 내지는 균형이 잡히지 않는 시각들이 좀 범람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동안의 불안정 노동이라든가 비정규직에 대해서 연구했던 거를 조금 더 대중적으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담론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좀 책을 쓰는 게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작성을 하게 됐고요. 근본적으로는 불안정 노동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죠. 예, 네. 불안정 노동자라는 게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좀 더 얘기를 하지만은 그 단어만으로는 이거를 다 포괄하거나 설명할 수 없기에 네. 좀 더 정확한 용어로 불안정 노동자라는 걸 좀 쓰셨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 잘 이해하셨고요. 예, 예. 그러니까는 정규직, 비정규직 이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규직인데도 작은 사업장이나 하청 기업에서 일하는 경우 불안정성이 있을 수 있고 예.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아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종속적 자영업자라든가 프리랜서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의 이 캐테고리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택배 노동자들. 택배 노동자분들도 이분들은 대표적이시죠. 계약 관계는 다 자영업자로 지금 네. 이 회사랑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네. 예, 예. 특수한 특수고용 형태의 듣고. 노동자라고 할 수 있고 또 예. 플랫폼 노동도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뭐 청년층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자신은 실업자라고 하는데 실업자 통계에 안 잡히는 청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알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본인은 이제 실업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실업자를 위한 모든 사회보장 제도에서는 배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불안정성이 늘어나는 거를 조금 포착하고 싶어서 불안정 노동자라는 개념을 또 사용했죠.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프레카리아트라는 단어는 이게 뭔가요? 네,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가 네. 이전에 어떤 제조업 기반의 예. 블루칼라 노동자 계급을 얘기했다면은 예, 예전에 만국의 프롤레타리아 네, 단결하라 맞습니다. 막스가 얘기했던 네네. 그 프롤레타리아. 네. 예. 이분들 이러한 제조업의 어떤 표준적 고용 관계에 뭐 공장에서 일하는 이런 우리가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아닌데 상당히 불안정성에 노출되는 노동자가 많아서 이런 분들이 계급화가 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이제 프리캐리어스 불안정과 프롤레타리아를 합한 단어가 프리카리어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도 또 제가 또 사용했던 제가 고안해냈던 단어는 개념어는 이제 액화노동인데 액화노동. 네. 이게 굉장히 뭔가 듣는 순간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있어 보여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노동 자체가 우리가 딱 고정되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네. 이 시대 상황에 맞춰서 뭔가 유연하게 네. 이렇게 흘러가듯이 뭐 네, 이렇게 맞습니다. 물이 흘러가듯이 이런 네. 식으로 한다는 네. 개념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어떤 직업을 둘러싸는 경계들이 있잖아요. 예. 근로 시간, 뭐 몇 시에 출근, 몇 시 퇴근, 장소, 그다음 나의 고용주는 누구이고 이런 얼마가 며칠 날 들어오고 이런 어떤 표준적인 어떤 틀이 있는데 예. 이것들이 형해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좀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개념을 고안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 좀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책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이중 빈곤자. 네. 뭐가 두 개가 빈곤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소득이 빈곤한 건데 예. 이때 시간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24시간을 이제 신께서 똑같이 주셨는데 이 안에서 노동 시간도 있고 일상생활을 기본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면 시간, 뭐 밥 먹는 시간 이런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청소 시간이라든가 이런 돌봄 시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네. 요거를 제외하고 남는 시간을 쉽게 말하면 자유 시간, 재량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가처분 시간 뭐 네, 이런 느낌. 나에게 남은 예. 시간, 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 요 시간과 소득이 이제 사실은 요 시간을 줄일수록 소득은 늘어나야 되잖아요. 예. 이 시간을 줄이고 내가 일을 더 하니까 소득은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같이 부족한 상태가 이중빈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돈도 많이 그렇죠. 못 벌고. 아무리 일해도 예. 돈은 많이 늘어나지 않고 많이 일했기 때문에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예. 굴레에 빠지신 분들이 이제 시간 빈곤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제가 왜 많이 이게 공감했냐면 일단 소득은 뭐 아주 낮지는 않은데 제가 시간은 굉장히 빈곤하기 때문에 굉장히 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어서 네네. 그리고 이 액화 노동이란 것도 제가 공감을 했던 게 나의 고용주는 누구인가. 네. 사실은 저는 고용주가 없거든요. 프리랜서라서 지금 현재는 예전에는 이제 어디에 소속돼 있거나 네. 제가 회사도 운영하거나 그랬지만 지금은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내 얘기라는 건가?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예. 사실 이런 형태의 노동이 많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최전선의 청년들이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 문제의식은 여기에 맞게 여러 법제도가 완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 법제도들은 사실 예전에 고정적인 어떤 그 소위 고체 같은 직업에 이제 맞춰져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 누락되고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이제 문제 의식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달에 통계청에서 나왔던 통계를 보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네. 우리나라 고용률이 한 67% 정도 되거든요. 근데 청년 고용률은 44%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 청년들은 절반 이상은 지금 고용이 안 되고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진짜 위기구나. 이제 고용률이 낮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노년층의 고용이 많이 늘어났고 전통적인 표현으로 비정규직이 굉장히 급증했고 지금 그 통계를 보면은 네. 특히 청년들은 절반 이상이 놓이고 있고 뭔가 이게 지금 이 상황을 조금 네. 요 책이 좀 많이 설명해 주는 게 아닌가 그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청년 정책 관련 어떤 정부 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계기가 있어서 그때 다양한 청년들을 이제 만나면서 제가 연구에서 이제 봤던 수치들과 이제 청년 노동자나 다양한 청년들의 표상을 이제 한번 이렇게 맞춰볼 수가 있게 되어서 청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깊게 다루었었는데 예. 청년 담론을 뭔가 청년을 하나의 세대로 묶어서 얘기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 청년을 세대를 살펴보니까 사실은 이 안에서 양극화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고용되어 있는가 실직자인가 아니면 뭐 비경활 인구인가 이 개념의 바운더리도 상당히 모호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실직자인데 나는 사실 자발적 실직이 아니라든가 아니면은 뭐 파트타임을 하고 있지만 사실 가능하다면 더 일을 하고 싶다거나 이런 거를 구직 단념자라든가 추가 노동을 하고 싶다는 어떤 시간 추가 취업 희망이 있는 노동자 이렇게 좀 분류를 우리가 더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기존의 실업자로 이제 분류가 안 되니까 근데 이러한 어떤 모호한 형태의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기존의 실업자 바운더리를 더 크게
해야 되는 상황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요 언저리에 많이 있었고 대표적인 하나의 예가 니트였어요. 그래서 니트라는 것이 예. 이제 NEET인데 고용이 된 것도 아니고 학업 중이도 아닌 거, 인플로이먼트도 아니고 에듀케이션에도 있지 않은 청년을 니트라고 해서 이 뭐 니트족 이런 걸 한번 들어보셨을 예, 건데요. 이 니트의 비율이 한국이 OECD보다 높은 비율이 좀 훨씬 그러니까 상위 한 3위권 안에 드는 이게 이제 제가 약간 주저하게 되는 거는 다 통계를 조금 다르게 집계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달라서 있어서. 그런데 예, 예. 여러 지표로 봐도 계속 OECD보다 이제 평균보다 높은데 특징은 유럽 국가의 니트는 저학력 청년들이 많았는데 한국의 니트는 고학력 니트가 이제 비율이 높다는 것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이제 고용 중이 아니거나 직업훈련이거나 다른 추가 교육을 받지 않는 청년들이 또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 한국도 청년 노동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시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최근에 제가 그 이관우 교수님 이제 최근에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장 네, 되셨죠. 네, 그분이 네. 책을 낸 게 압축소멸사회라는 네.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이렇게 왜 니트족이 많은가 우리나라가 네.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에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는 정규직에 이런 회사라는 거는 뭐 삼성전자 예를 들면은 네. 뭐 이런 거는 전체의 10%밖에 안 네. 된다라는 건데 네.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이거는 일종의 루저 같은 상황이 되니까 계속 취업 재수 아니면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이 상황을 좀 유예하거나 그렇죠. 이런 게 너무 많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이게. 그게 가능한 또 청년들이 있고 예. 아예 가능하지 않은 청년들도 있어서 이렇게 양극화가 또 그것도 양극화가 네, 되고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를 안 낳는 거고 결혼 안 하는 거고 예측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예, 네. 불안하니까 출산율도 떨어지는 거고 그런 뭐,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 우리가 뭐 가족 계획을 한다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측 가능성이 이제 훨씬 낮아지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계획도 좀 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사회안전망하고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관우 교수도 예전에 이제 경남 쪽에서 예전에 일을 좀 했는데 이 서울에 있는 소위 말해서 스카이 대학이나 좋은 대학에 나온 이 청년들만 지금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있지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했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 양극화 청년들의 양극화랑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청년의 목소리라고 할 때 이 청년 세대 내에 제가 이제 그 분석했던 것은 불안정성을 저 나름대로 이제 지표를 구성을 해서 임금과 고용 관계와 사회 보장에 포괄되었는가 요 지표를 이제 구성을 해서 매우 불안정부터 안정까지 이렇게 조금 집단을 나누어 보았더니 2002년에 비해서 최근에 양극화가 확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을 때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일까 이런 것들을 조금 다시 성찰을 해보게 되었어요. 예. 주로 안정적이거나 아니면 뭐 언론에서도 그 대학 게시판에서의 청년 목소리를 담는다거나 아니면 수도권에 주요하게 이제 거주하는 청년이라든가. 근데 이 삶과 사실 그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들의 삶이 양상이 많이 다를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양극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또 이 안정적인 청년들과 또 이 맨 끝단에 매우 불안정한 청년들의 삶의 양상과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다를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스피커가 이제 어디에 있었는가. 예.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짧게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그러면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조금 설명을 짧게 해주시죠. 제도적으로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은 먼저 이렇게 일의 형태가 변하는 것에 맞춰서 제도 개선이 이제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중요한데요.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육아휴직 같은 걸 것 같아요. 예. 육아휴직을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다양하게 프리랜서라든가 일의 형태가 변해도 내가 부모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가, 신청할 수 있는가,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매우 네. 어렵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일의 형태에 맞춰서 제도 개선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뭐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이라든가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법 제정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탄핵 계엄, 뭐 탄핵 이후에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네.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에 그런 여러 요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교수님의 주장이고 이 책이 좀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고요. 전 세계에 1년 남성도 1년 이상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법제도로 돼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데 쓰지를 못하는 맞습니다. 게 현실입니다. 네. 인식도 많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승윤 교수님과 함께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